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20일 밤. 사고와 함께 차량에서 급격하게 솟아오르는 불길. 어떡해요? 내리막길에서 달려오던 택시 한 대가 그대로 건물을 충돌합니다. 파란 스파크가 튀더니 순식간에 차량이 화염에 뒤덮이는데요. 빨리 안에 사람이 내려야 일하고 될 있다 텐데. 펑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벌써 불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때 나는 뭘 봤냐면 기사님이 이거 호적거리는 걸 봤거든요. 불이 난 택시 안에는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운전석 문이 열렸지만 안전벨트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는데요. 순식간에 운전자를 집어삼키는 불꽃. 빨리 누가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바로 그때 불길로 누군가 뛰어듭니다. 화염 속에서 운전자를 끌어내는 시민. 빠른 속도로 커진 불은 건물 1층까지 옮겨붙었습니다. 저기서 봤을 때 사람이 이제 여기서 문 열고 발을 한짝 이렇게 땅에 내딛었는데 안전벨트가 있는지 이렇게 하다가 다시 주저앉더라고요. 네. 길을 걷다가 화재를 목격한 유세림 씨는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민들도 소화기를 가져와 함께 구조를 도왔는데요. 일단 빨리 꺼내야겠다. 빨리 안 꺼내면 중상을 약간 입거나 일으킬 수 없겠다. 그러면 그 가족도 사실 힘들고 이분 당사자도 사실 삶이 힘들고. 당시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겉옷의 일부는 타버렸고 손에는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불꽃이 들어가야 사람을 꺼내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엄마 같이 할매 같이 내가 안아줬어. 아이고 사실 약간 반쯤은 본능적으로 가는 건데 잘했다 해주시니까 참 고맙긴 한데 거의 모든 사람이 또 그럴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행히 운전자는 치료 중이고 생명의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네.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경찰이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건물에 부딪히면서 배터리 부분에서 열폭주가 일어나가지고 화재가 발생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나면은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고 택시는 전기차였는데요. 이 화재는 이동식 침수조를 사용해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전기차는 불이 확산되면은 빠르게 번진다는 거죠. 온도도 높아지면서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떤 충돌이나 압력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는 좀 더 내화성이 강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배터리 보급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 주저없이 불길로 뛰어든 당신의 용기가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지난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신고를 받고 구조 헬기가 출동합니다. 도착한 곳은 제주항에서 약 22km 떨어진 바다였는데요. 바다 한복판, 전복된 배 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뒤집어져 있는 어선 위에 선원들 7명이 모여 있었고요. 바람과 파도 때문에 가장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복선박 내 1명이 미처 탈출하지 못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배가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내부에 갇힌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선 배 위에 있는 선원들을 먼저 이송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파도와 바람에 접근이 쉽지 않은데요. 침몰할 수도 있으니 골대목을 펼쳐서 거기다 편승을 시키고 거기서 올릴 예정이었는데 바람 또 파도 때문에 저희가 인력으로 어떻게 당겨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안전한 구조를 위해 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부상자부터 신속히 헬기로 이송하는데요. 당시 배 위에 있던 선원들은 7명. 최대한 많은 인원을 한 번에 구조해야 했습니다. 심하게 부는 바람 때문에 착지조차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남은 선원들을 구조하던 바로 그 순간 버텨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우리가 지금 2시간 반에서 3시간 비행을 하는데 현재 메이트하고 우리 연료 감안해서 가능 인원과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헬기조차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겁니다. 남은 무게와 연료를 확인하며 구조를 서두릅니다. 7명 중 4명을 구조한 상황.
남겨진 3명 중 1명이라도 더 헬기에 태울 수 있을지 확인합니다. 다행! 1명을 더 태울 수 있다는 사인. 그렇게 구조대가 다시 선박으로 향하는 사이 구조정이 도착했습니다. 헬기의 인원이 다 차면 구조정으로 남은 선원들을 옮겨 구조할 계획이었다는데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항공부대가 여기 항공부대가 현재 조류 전복 선박 선수에서 선 위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우측 한 개를 부적합하고. 배 쪽으로 빠르게 흐르는 조류와 어선에 엉켜있는 그물까지 구조정이 가까이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5번째 선원이 구조되고 선박이 남은 인원은 단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헬기에 남은 공간이 없었는데요. 구조 사만은요, 구조 사만. 여기 문을 잠겨놓고 선원만 오죠, 선원만. 너만 올라갈 거야. 결국 안전을 위해서 구조대 대신 남겨진 선원들만 헬기에 태우기로 결정했습니다. 7명은 모두 구조되고 이제 남은 사람은 단 1명인데요. 배를 두드리며 타격 신호를 보내보지만 아무런 답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 잠수사는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봅니다. 현재 타격 신호 반응 없음. 우리나라 한미부터 선수까지 타격 신호 하는 것 같으나 반응 없음. 배 내부를 수색한 결과 조타실에서 심정지 상태인 2배의 선장을 발견했는데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기관장은 그물을 올리는 중 많은 양의 고기가 잡히면서 배가 기울어 침몰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동절기인 만큼 이제 선박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몸을 아끼지 않은 구조대의 헌신. 당신들이 있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